"이번 사업이라는 걸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은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의뢰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순서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신규 등록하는 방법하고 컨설팅 업체에게 의뢰를 할 때 견적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 PC를 산다고 하면 원하는 사양을 이제 고를 수가 있잖아요. 건설업 컨설팅 분야에서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는 조건들을 갖추면 건설회사가 되는 거예요. 건설업 등록 기준에는 자본금하고 기술자, 시설 장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 법정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실질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상에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조합 예치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자본금의 20%, 25% 정도를 보증기관에 예치를 하게끔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기술자의 경우는 자격증을 갖거나 혹은 경력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 혹시 그 사람이 이중 근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의 여부. 시설 장비는 대부분 많이 이제 없어졌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나 이제 뭐 가스 시공업 같은 경우는 장비가 아직도 필요한 장비가 남아 있죠.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게 신규 등록 안내문에 나와 있는 서류들이에요. 건설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 신규 등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 저 같은 컨설팅 업체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견적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A 업체한테 컨설팅 비용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세 가지로 나왔다고 칩시다. 또 다른 업체는 이게 뭐가 좀 세분화되게 나눠져 있는 거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견적서 비교하실 때는 그냥 기업 진단 비용하고 컨설팅 수입 총 합계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A 업체에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더니 200만 원이라는 컨설팅 비용이 나왔다고 할게요. 근데 B 업체는 5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이야. 그러면 A 업체는 합계가 200만 원이고 B 업체가 120만 원이니까 B 업체가 훨씬 싸네. 그래서 B 업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20만 원이라는 비용이 과연 싼 비용이냐? 처음 법인 시작할 때부터 이제 면허 등록할 때까지 과정을 쫙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실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자본금 준비를 하고 법인 설립을 하겠죠. 법인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 변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법인 통장 개설을 하고 법인 통장에다가 자본금을 예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인증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인증서를 가지고 기술자 4대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이 기간 중에 공제조합 출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업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서류를 받아와야 되겠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접수하면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컨설팅 업체에다 의뢰하기 싫어, 내가 어떻게든 알아봐서 등록을 하고 싶다, 이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맨 처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사전 미팅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무실을 어떤 위치에다 두는 게 유리한지, 그다음에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사업 방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민간 공사를 한다 혹은 반급 공사를 위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내가 혼자 할 수도 있고 내가 친구와 동업을 하든지 일적으로 만난 사람과 동업을 하든지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자식들한테 돈을 증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전반적인 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미팅일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자본금 준비를 해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되죠. 법인 설립이 그렇게 끝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도 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 최초에 작성했던 임대계약서 갖다가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 법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변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 통장 개설하고 준비했었던 법인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다가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인증서 만들고, 그 인증서 가지고 기술자 4대 보험 가입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중근로 됐는지 고용보험 서류 신청해서 받고, 그 다음에 공제조합 출자하고 은행에서 서류 받고 기업진단보고서 만들어서 접수합니다. 이 과정을 21일에서 23일 만에 하는 게 컨설팅 업체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늦어도 25일 안에 끝내는 게 대행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컨설팅 입장을 좀 살짝 대변을 해보자면,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KTX를 이용한다고 치면 뭐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가 외근을 나가야 되는 시점이 적어도 한 5번,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업체의 견적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몇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요. 사전 미팅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법인 설립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하고 법인 통장 만들고 자본금 예치하는 것까지 한 번 일정으로 묶는다든지, 공제조합
출자하고 등록 접수하는 걸 한꺼번에 묶는다든지 뭐 나가는 횟수를 줄여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컨설팅 대행업의 이제 상황이에요. B업체 같은 경우는 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가 하면 이 과정만 이제 출장을 나가는 거죠. 이 앞 과정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전화로 이제 마지막 등록 접수할 때만 나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B업체 견적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고객 입장으로 돌아와서 5개의 업체에서 이런 견적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B, C, D 업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40만 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한 40만 원 아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B 업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처음은 법인 설립이에요. 이 업체. 자,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갑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케이스가 임대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서 그냥 허탕치고 다시 오는 경우.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에 가야 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자마자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제 이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내주는 거야. 사업자 등록을 당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할 때부터 세팅을 좀 해놔야 되는데 세무서에 3번 방문할 수도 있고 2번 방문할 수도 있고 참고할 거는 임대계약서를 꼭 법인으로 변경해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사업자 처리 기한은 3일이다. 어찌됐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에 갔다고 합시다. 법인 통장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뭐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을 가지고 가면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인터넷 뱅킹은 나중에 합시다. 법인 통장 개설할 때 인터넷 뱅킹 개설도 같이 해야 돼요. 나중에 공제지업 출자할 때 인터넷 뱅킹을 해줘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이때도 가고 은행을 3번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 등록증 인감하고요. 도장 가져가시면 은행에서 통장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장 꼭 만들어 오신 다음에 법인 통장 예치하시면 돼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포통장 근절 때문에 주주명부라든지 임대계약서 혹은 그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매출처별 합계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자가 인제 나왔는데 홈택스에서 무슨 서류를 내 발급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은행에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끔 이제 은행에서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러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허탕치는 경우가 있는 거지. 본인이 직접 다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인증서를 만듭니다. 이 시점이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기술자나 우리 직원들을 사대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도 사업자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법인 인증서를 제가 만들어서 직원들을 사대보험 가입을 제가 그냥 신청을 해드려요. 직원들 4대 보험 가입하셔야 되니까 빨리 세무사 고용하세요. 세무사한테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 인증서를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가입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증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겠어? 바로 직전에 한 게 은행 가서 법인 통장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10만 원짜리 만들자. 그래서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11만 원 주고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이렇게 할인 제도가 있어. 은행 갔다 왔으니까 그냥 은행 사이트에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사대보험 가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세부적인 디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공제조합 출자를 하러 갑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법인 통장에 인터넷 뱅킹 이체 안 해놓으면 그때 은행을 또 가야 되니까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 공제조합 일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예치하고 서류 제출하면 끝나.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일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좀 기분이 상하기 시작해. 공제조합에서 출자한 다음에 보증간의 금액 확인서랑 출자 확인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공제조합 직원이 출자 증명은 어디서 가져오래요? 그 대행하는 업체가 출자 증명은 받아오라고 하던데요. 그 대행사가 아마추어인가 보네. 출자 증명은 안 나와요.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쫙 멀리 가서 이제 전화한단 말이야. 두 번째 단계를 하러 갔는데 그 대행 업체가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서류를 받아오라고 한 거예요. 공제조합에서는 그게 지금 나오는 서류가 아닌데 왜 달라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고, 뒤에서 이제 앉아서 저는 기다리고 있으면 애 먹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런 통화를 하는 걸 직접적으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옆에서 자기가 다 돌아다니는 것 같고 공제조합 갔다가 그냥 좋지 않은 소리 듣고 오니까 일단 기분이 확 나가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기업 진단한다고 은행 가서 서류를 띄러 갔네. 기업 진단 해야 되니까 거래 내역하고 뭐 잔액증명서도 주시고 부채증명서도 주시고 금융거래 확인서도 주시고 이렇게 주세요. 금융거래 확인서는 그 날짜 안 되고요. 금융거래 확인서랑 부채증명서가 똑같은 서류인데요. 그거 왜 이중으로 서류를 발급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고객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세요. 이제 이러고 받아가는 거예요. 둘 다 떼어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다. 어찌됐건 서류 준비해가지고 등록 접수를 탁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보안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야. 서류가 뭐가 좀 미비하니까 보안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거 무슨 서류가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잘 모르나 보네요. 참 요새 참 담당자들 참 일도 모르고 한다 이제 이러고 상담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또 저희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들이 이런 거 다 알게 되는데, 현장 다 뛰어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해주는 업체는 고객분들이 견적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솔직히. 왜냐면 비교 대상이 어떤 업체랑 비교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B 업체가 180만 원이니까 180만 원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똑같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많이 현실적으로 틀리다.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혼자 알아봐가지고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기업 진단 비용이랑 이제 일부 교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에도 최소 70에서 100만 원은 들어갑니다. 기업 진단 비용 빼고 나머지 비용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교통비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통비를 예를 들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 업체에다 의뢰를 했다고 치면은 한 4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B, D 업체에다 의뢰했다고 치면 3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 교통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B, D 업체나 C 업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B 업체는 내가 40만 원이 싸서 선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일이 끝나고 건설업 등록이 완료될 때는 결론적으로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많이 좀 기분 나빠하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다음에 등록할 때는 다른 컨설팅 업체를 계속 찾는 거예요. 굳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절한 젊은 이제 여성분들이 견적서 요청을 많이 해요. 저희 신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견적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이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견적서 그냥 제일 싼데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제일 싼데 알아보다가 결국은 본인이 개고생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건설업 등록할 때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업을 등록하고 있다, 그래서 뭐 추가 등록을 한다던가 우리가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그냥 어떤 업체를 선택하나 상관이 없어요. 법인 설립도 돼 있고 사업자 등록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C 업체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 일을 몰라서 의뢰를 했는데 내가 다 하는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C 업체 선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싼 거 하시면 된다. 근데 A 업체는 선택이 대부분 안 해요. 왜 안 하냐? 저랑 이제 오래 거래하셨던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다 알려드려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라도 뭐 기업 진단만 해드리고 직접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친절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보단 나에게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가 의뢰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순서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업체별 일하는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다 있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되면 잘하겠지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